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황혼의 추억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진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86세 홀로 된 할아버지가 며느리들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몰래 집안을 둘러보고 옷장을 뒤지고 급기야는 요양원이라는 무서운 단어까지 들려오는데요. 과연 이 할아버지는 정말 요양원으로 버려지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마지막 5분, 여러분도 저와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86세 할아버지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86세가 된 늙은 할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하늘로 보낸 지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반쪽을 잃은 후의 삶이란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무릎은 성치 않아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허리는 점점 굽어가서 혼자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싶더군요. 밤이 되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텅 빈 침실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 외로움이라는 괴물이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달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큰며느리가 평소보다 자주 오더니 집안을 이곳저곳 둘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수첩에 뭔가를 적어가면서 말이죠. 얘야, 뭘 그렇게 적고 있니? 제가 물으니까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는 얼버무리더라고요. 며칠 뒤에는 작은 며느리가 왔는데 이 사람은 더 기가 막혔어요. 제 옷장을 열어보면서 아버님, 이 옷은 언제 산 거예요? 이 옷은 아직 입을 만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마치 제가 더 이상 이 옷들이 필요 없을 거라는 그런 뉘앙스 아니었나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일어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귀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서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쪽 요양원에서. 요양원.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건가? 여러분, 저희 세대에게 요양원이라는 건 그냥 버려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TV에서 봤던 요양원들, 좁은 방에 여러 명이 누워있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죽음을 기다리는 곳. 그날 이후로 며느리들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졌어요. 냉장고를 열어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모습, 혼자 계시니까 음식 관리도 안 되시네 하는 것 같고, 약을 제대로 먹었는지 꼬치꼬치 묻는 말투, 치매 오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는 것 같고, 심지어 제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유심히 지켜보는 눈빛이 마치 위험하니까 시설에 보내야겠다 하고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이제 나는 가족에게 짐이 되었구나.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큰 며느리가 함께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며느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혼자 지내시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말수도 적어지고 저를 보는 눈빛도 어쩐지 측은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TV에서 봤던 요양원 다큐멘터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얀 병원복을 입은 할머니들이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간병인들이 분주하게 오가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말을 걸어주지 않고 가족들은 처음엔 자주 오다가 점점 뜸해지고 저게 제 미래라는 말인가 억울했습니다. 서러웠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렇게 버려지다니. 며느리들에 대한 배신감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가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화도 났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왜 이렇게 몰래 계획을 세우는 거야? 하지만 화낼 힘조차 없었어요. 86세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며느리들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아버님,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니까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야죠. 좋은 곳. 그 말이 제게는 마지막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복잡한 법적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어려운 말들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죠.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며느리가 재촉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눈물이 번져서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요양원 입소 동의서일까? 이제 정말 끝인가? 저는 울면서도 결국 사인을 했습니다. 거부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86세 늙은이가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내일 모시러 올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다시는 못 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며느리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어요. 86년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문지방을 넘을 때 뒤돌아보니 현관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어요. 젊은 시절 아내와 찍은 사진, 아들들 결혼식 사진, 손주들 돌잔치 사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차에 타자마자 며느리가 운전을 시작했어요. 집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평생 살던 동네가 지나갔어요. 단골 이발소, 자주 가던 슈퍼마켓, 아내와 함께 산책하던 공원. 모든 게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맴돌았어요. 손주들이 나를 찾아와 줄까? 아니지, 몇 번 오다가 결국 잊어버리겠지. 나는 그냥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할아버지가 되는 거구나.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요양원 건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깨끗하고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이게 요양원이야? 요즘 요양원은 이렇게 집같이 꾸며놓나? 며느리가 차에서 내리더니 어떤 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꺼내더라고요. 열쇠가 있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현관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아이들 운동화,
여자 구두, 남자 구두. 이게 뭐지? 그 순간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뭐라고? 거실로 들어가니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는 완전히 멍해졌어요. 큰아들이 다가와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랑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함께 산다고? 작은아들도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한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님, 왜 우세요? 며느리들이 깜짝 놀라며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알고 보니 그동안 며느리들이 준비하던 건 요양원이 아니라 저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집안을 둘러보며 적던 것도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뭘 준비해야 할지 메모하던 거였어요. 옷장을 확인한 것도 새 집에서 입을 옷들을 챙겨드리려고. 병원에서 들은 전문적인 케어라는 말도 가족들이 더 세심하게 돌봐드리겠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제가 완전히 오해했던 겁니다. 손주들이 저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할아버지 방이에요. 방에는 새 침대, 미끄럼 방지 매트, 제가 좋아하는 안락의자까지. 부엌에는 제가 즐겨 마시는 차와 좋아하는 김치가 준비되어 있었고, 정원에는 제가 돌볼 수 있는 작은 텃밭까지 만들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방 꾸미는 거 저희가 도와드렸어요. 손주들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를 잃은 뒤 처음으로 진심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손주들의 웃음소리, 부엌에서 울려 퍼지는 며느리들의 설거지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압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롭다고 해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때로는 이렇게 기적처럼 다가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외롭고 쓸쓸하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뜻밖의 따뜻한 선물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따뜻한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